아니, 애플. 이건 딱 봐도 너네 업보잖아. 왜 업보인지 하나씩 알아볼까요? 먼저 애플한테 조금이라도 상처 입은 기업들의 리스트입니다. 쌀 때 공급사를 쥐어짜듯 값을 낮추는 건 협상인데 오르니 공급사가 더 받는 건 부당할까요? 애플은 가족 인삼을 발표했습니다. 자기들이 값을 낮춘 건 정당하고 공급사가 값을 올리면 부당하다는 셈입니다. 마이크론의 말을 인용하자면 2023년 일부 대형 고객이 가격을 바닥까지 밀어 낮은 마진으로 업계 투자가 멈췄다는 겁니다. AI 서버와 HBM 수요가 커지자 힘은 공급사로 넘어갔고 애플은 오른 값을 제품에 얹었습니다. 애플이 공급사에 했던 만행들 GT부터 보겠습니다. 2013년 GT 어드밴스드는 애플과 5억 7,800만 달러 규모의 사파이어 계약을 맺었습니다. 애플은 돈을 4차례로 나눠 먼저 지급하고 GT는 회사의 설비와 인력을 사파이어 생산에 맞추기로 했습니다. 모델은 미국 애리조나주 메사였습니다. 건물은 애플이 소유했고 GP는 그 안에 사파이어 제조 장비 수천 기를 설치했습니다. 애플에는 다른 공급사를 찾을 여지가 있었지만 GT에는 이 장비와 고용을 채울 다음 고객이 거의 없었습니다. 큰 주문은 GT를 키웠지만 주문에 맞춘 공장과 직원은 계약이 흔들리자 비용이 됐습니다. 애플과 GT가 잃는 것이 달랐던 겁니다. 2014년 4월 말 계약서에 붙어있던 기술 기준이 실제 돈을 멈췄습니다. 마지막 지급 조건을 두고 양쪽이 떠안는 위험의 차이가 드러났습니다. 요약하자면 이런 내용입니다. 메사 공장에 생산 장비부터 깔아 우리가 정한 기준을 넘기면 다음 선지급이 나가. 좋습니다. 그럼 장비와 인력을 매사에 집중하겠습니다. 형님, 매사 공장에 제조 장비를 설치했습니다. 약속한 다음 돈은 언제 들어옵니까? 아직 기준을 못 넘겼네. 마지막 1억 3,900만 달러는 일단 보류야. 잠깐만요. 장비와 인력을 매사에 집중한 상태입니다. 마지막 지급이 멈추면 장비와 고용 부담은 그대로 저희 쪽에 남습니다. 계약서 다시 봐. 못 받은 돈만 끝나는 게 아니야. 이미 준 3억 600만 달러도 조기 상환 대상이야. 마지막 지급이 보류된 뒤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그 대가가 드러난 건 그해 10월이었습니다. 그해 10월, GT는 파산 보호를 신청하고 매사 직원 727명을 해고했습니다. GT가 설치한 제조 장비는 경매로 처분됐습니다. 회사는 무너졌지만 GT가 설비를 쏟아부은 그 시설은 고스란히 남았습니다. GT가 애플 물량에 맞춰 채워놓은 매사 시설을 애플은 2015년 약 20억 달러짜리 데이터 센터로 돌렸습니다. 그 손실은 전부 GT 몫이었고 애플은 그 건물을 통째로 챙겨 다음 용도를 찾았습니다. 애플의 역량은 공장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무대는 제조 설비가 아니라 그래픽 기술 사용 계약이었습니다. 애플의 통보 한 번이면 하루 만에 기업 가치가 무너졌습니다. 2017년 애플은 영국 반도체 설계사 이매지네이션 테크놀로지스의 15개월에서 2년 안에 그래픽 기술 사용을 중단하겠다고 알렸습니다. 이 사실이 공개되자 주가는 하루 만에 약 70% 떨어졌고 회사는 그해 매각됐습니다. 애플에는 자체 그래픽 기술이라는 다음 선택지가 있었지만 이매지네이션에는 사라질 사용료를 바로 채울 다음 고객이 없었습니다. 재팬 디스플레이에는 공장이 남았습니다. 애플은 2015년 아이폰용 액정 표시 장치 공장 건설비 15억 달러 가운데 대부분을 먼저 댔고 재팬 디스플레이는 화면 납품 대금으로 이를 갚기로 했습니다. 당시 회사 매출의 절반 넘게가 애플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나 아이폰 화면이 액정 표시 장치에서 유기 발광 다이오드로 넘어가고 아이폰 판매까지 둔해지자 새 공장의 가동률이 떨어졌습니다. 공장 건설비는 이미 들어간 뒤였고 재팬 디스플레이는 구제 자금을 찾아야 했습니다. 새 회사에서 반복된 것은 선택지의 차이였습니다. 애플에는 다음 기술과 공급사가 있었고 새 회사에는 애플을 대신할 고객이 부족했습니다. 맨 처음 화면에서 보여드린 바로 이 회사들입니다. 16 로고는 애플의 영향력이 거래기술 플랫폼 전반에 뻗어있던 흔적입니다. 16개 이름은 거래, 충격 3곳, 합의된 거래와 인수 6곳, 특허 플랫폼 분쟁 7곳입니다. 이 목록은 애플의 영향력이 공급 기술 플랫폼 전반에 얼마나 넓게 퍼졌는지 보여줍니다. 협상력의 결과는 앞의 거래, 충격 3사례에서 확인됩니다.
그런데 지금 메모리 시장에서는 공급사 쪽에 더 비싼 다음 고객이 생겼습니다. 애플의 다음 업체 카드가 약해진 첫 이유입니다. 이제 가격표와 주문표를 펼치면 이 역전이 얼마나 진행됐는지 보입니다. 2026년 6월 25일 애플은 메모리와 저장 장치 값이 올랐다며 일부 맥과 아이패드 가격을 올렸습니다. 오른 부품 값이 소비자 가격으로 넘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마이크론 최고 사업 책임자 수미 사다나는 2023년 일부 대형 고객이 가격을 바닥까지 밀어붙였고 낮은 가격과 마진 때문에 업계 투자가 멈췄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바뀐 것은 감정이 아니라 주문표입니다. 메모리 회사들은 스마트폰과 노트북용 일반 메모리보다 인공지능, 서버와 고대 역폭 메모리의 생산 능력을 먼저 배정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애플이 주문을 줄이는 순간 공급사가 먼저 흔들렸지만 지금은 공급사가 인공지능 서버 주문을 고르면 애플이 대체 물량을 찾아야 합니다. 다음 업체와 다음 고객의 위치가 여기서 바뀝니다. 같은 기간 전체 일반 디램 계약 가격은 전분기보다 93에서 98% 올랐습니다. 이 급등은 공급사가 가격을 밀어올릴 수 있게 된 시장 배경을 보여줍니다. 주문표를 뒤집으면 공급사 쪽 배경이 보입니다. 2026년 1분기 세계 전체 디램 매출에서 삼성전자는 38.5%, SK하이닉스는 28.8%, 마이크론은 22.4%를 차지했습니다. 합계는 89.7%입니다. 이 수치는 애플 개별 계약이 아니라 세계 전체 시장의 집중도를 보여줍니다. 메모리 공장은 주문서를 받는다고 바로 늘어나지 않습니다. 업체들은 인공지능 서버와 고대 역폭 메모리를 우선했고 새 생산 시설이 실제 물량을 내놓기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공급사는 한정된 생산 능력을 어느 고객에게 먼저 배정할지 고를 수 있게 됐습니다. 애플비의 역전은 새 공급사 후보를 찾는 행동에서도 확인됩니다. 중국 메모리 업체를 새 공급사 후보로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애플이 창신 메모리 제품 구매에 백악관에 동의를 얻으려고 로비하고 상무부에도 접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블룸버그는 애플이 창신 메모리와 양쯔 메모리 양쪽과 중국에서 판매할 기기용 메모리 구매를 협상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새 공급사 명함을 보면 범위가 분명합니다. 현재 보도된 협상 대상은 중국에서 판매할 기기용이며 최종 채택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과거 애플이 여러 공급사 후보를 두고 조건을 맞추던 방식과 달리 지금은 새 공급사 후보를 더하는 과정에 정부 접촉과 정치적 부담까지 붙었습니다. 수미 사다나는 일부 대형 고객을 말했습니다. 그 말이 애플을 향한 반박으로 읽힌 이유가 있습니다. 메모리 값이 쌀 때 큰 주문과 복수 공급사로 유리한 조건을 확보하는 건 정당한 협상이고 값이 오르자 공급사가 더 높은 가격을 요구하는 건 부당한 걸까요? 결국 쌀 때는 애플의 다음 업체가 많았고 지금은 공급사의 인공지능 서버와 HBM 메모리라는 다음 고객이 생겼습니다. 선택지가 뒤집히자 애플은 오른 메모리 저장 장치 비용을 일부 맥과 아이패드 가격에 반영했습니다. 공급사를 쥐던 힘은 애플에 되돌아왔고 오른 가격표는 소비자에게 갔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던진 그 말이 이제 조금 다르게 들립니다. 아니 애플, 이건 딱 봐도 너네 업보잖아.